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경남 통영에 있는 단독주택 물건 한번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내가 매입을 해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겠다 싶은 물건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수리해서 실사용 용도로 쓰실 분들이 좀 보셔야 될 물건이기도 해요. 해서 대체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로 내가 검토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 두루두루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자, 첫 번째 물건. 자, 통영시 북신동 4-12번지인데요. 1억 5,900이 감정인데 무려 1,9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권리상 하자도 없고 뭐 대항력이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단지 입지하고 현황,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신동 4-12, 땅이 70평이고 건물이 52평. 제가 갔다 보니까 연면적이 상당히 넓긴 해요. 근데 요게 일단 진입도로가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진 곳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지대가 조금 낮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건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뭐 전체를 대수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00만원, 내가 2,000만원에 가져오더라도 이게 연면적이 40평이 넘으니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8천에서 1억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1억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전체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도로에 접해 있기라도 하면 차량 진입 가능하고, 그렇다면 추후에 좀 팔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안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수리해서 이래저래 매입하는데 1억이 들었다. 1억 4, 5천 내 노고와 수고비가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물건. 자, 요렇게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요. 자, 요렇게 차가 진출입이 가능한 길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는 못 들어가죠, 당연히. 요렇게 직진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 대문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 자,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오른쪽 거. 지금 계량이 다 빠져 있죠. 사람이 없은 지는 꽤 오래됐고요. 자, 이렇게 건물이 많이 상했습니다. 보세요. 오른쪽으로 담 넘어서 이렇게 빼꼼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대수선이 필요하다. 건물의 연면적은 넓어요. 집이 제법 큰 집인데 이 더 이상 좀 보기가 힘듭니다. 현재 앞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마당도 보고 싶고요. 요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계량기 빠져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요게 뒤쪽 모습입니다. 뒤쪽 모습. 자, 뒤쪽 모습인데, 자, 요거는 요게 지금 옥상이고요. 뒤쪽 모습 요게 뒤쪽 모습이에요. 보이세요? 완전히 뭐 대수선이 필요하죠. 안에 뭐 누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물건이니까 이게 옥상 모습이고요. 요런 물건이니까 내가 진짜 이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 수완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견적이나 단가도 가늠이 되죠. 그죠? 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요 물건입니다. 무전동 979-22번지. 요거는 한 번만 더 떨어지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지적상 도로는 온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일 것 같은데, 집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좀 탄탄해 보입니다. 다만 진입도로 없어요. 지적상 도로가 없어서 이걸 새로 지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호재도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거 좀 이따 챙겨봐 드리고요. 어쨌든 현황상 진입로는 있는데 지적상 도로는 마땅한 길이 좀 없다. 현재로서는 차량 진출입도 좀 애매하다. 옆에 공터가 있어서 살짝 뗄 수는 있지만 내 땅은 아니니까. 그죠? 자, 감정 1억 5천인데 7,300 정도에 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뒤쪽으로 길이 나거든요. 그 장시대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특이사항 없어요. 낙찰자 인수 권리도 없고 매각으로 다 소멸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바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게 지적상 도로가 아니에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현황상 길은 있는데, 자, 정면에 보이는 요 주택입니다. 2층 단독 주택이고요. 내부 계단을 통해 1, 2층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두세 대를 놓을 수도 있겠죠. 건물은 상태 양호해 보입니다. 뭐 권리는 꽤 됐지만 이렇게 이제 진입하는 길이 있고, 건물은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조금 그래도 여건이 나으신 분이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건물 상태 양호하죠, 그죠? 해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충분히 볼만한 물건이다.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유하고 계시는 분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반대편에도 조그마한 길이 진입로가 있고요. 들어오는 길은 현황상 두 갈래입니다. 자, 요렇게 이게 지금 앞쪽 모습이에요. 앞쪽 모습. 자, 앞쪽 모습인데 뒤로 소로 8m 이상의 2차선 도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요. 그게 나면 지금보다 가치가 더 부여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은 한 번 더 떨어지면 볼만하다 라는 겁니다. 자, 측면 모습 되겠고요. 1, 2층 다 계량기가 살아있네요. 2층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자, 오늘 물건은 여기인데요. 자, 여기가 거제에서 통영으로 오는 메인도로고 요게 시청으로 가는 이제 뒷길입니다. 뒷길. 자, 뒷길로 이렇게 통영 시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꺾어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요게 구무전동 도심하고 맞닿게 되는데 좀 내려가다 보면 골프장이 있거든요. 로얄 골프 연습장. 그 바로 아래쪽에 맨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아까 제가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요렇게 진입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2차선 도로인데 요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요 뒤로 이렇게 2차선 도로가 납니다. 요 뒤로 이렇게 실제 토지음 살펴보시면 빨간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요 길들이 소방차 진입이 못해요. 소방차 진입을. 그래서 요렇게 쭉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쭉 납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불 나면 큰일 납니다. 도로로 이제 요렇게 고시가 되어 있긴 한데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통영시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서 이 보상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주거 밀집 지역에 요렇게 도로 내는 것은 적극적이거든요. 통영시가. 그래서 아마 선 긋고 이제 없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뒤쪽 요렇게 뒤쪽에 2차선 도로에 접하는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요거 지정고시 도로로 요거 한 번 더 체킹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통영에 오래 살다 보니까 주요 업무 계획하고 실제 도로가 나는 것들하고 많이 보는데 통영시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진짜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통영시가 실제 지역 자치 업무를 정말 좀 열심히 합니다. 투명하게 하기도 하고 자료 공개도 오픈해서 잘하고 그래서 청렴도 항상 우수 1등 막 이렇게 많이 시상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청에 찾아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답변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소방도로 안 나 있는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은 나거든요. 대체적으로 납니다. 선 긋고 그냥 없애고 그러지 않고 실제 선 긋고 없어지는 것은요 한적한 곳 있죠. 계획도시 만들려고 이렇게 쫙쫙 그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 거기에 집들이 많이 계획대로 이렇게 생기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주택들의 소방도로는 좀 적극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요건 한 번 더 떨어지면 저는 추천합니다. 자, 원평 요건 넘어갈게요. 일전에 소개해드렸고 창자리도 넘어갈게요.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 평림동 요것도 지분인데 도심하고 비교적 가까운 구옥을 좀 수리해서 이게 어촌 마을이거든요. 소포마을 해서 평림동 시내권하고 가까운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평림 1주로 도로인데요. 자, 평림 1주로 도로에서 요 소포마을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위에 소포마을 바닷가 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차는 못 들어가요. 이게 걸어서 가야 됩니다. 제가 비 올 때 이거 좀 촬영을 했는데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파란 지붕이 있는 요 물건입니다. 제가 진입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파란 지붕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쪽 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예, 제대로 된 길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이 두 군데인데 밑에서 앞쪽은 위에 길이었어. 위에 길. 자, 요렇게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차는 당연히 진입은 안 되고요. 아까 파란 지붕 보셨죠? 그겁니다. 그거. 자, 보시면은 저기 오토바이 한 채 서 있는 저기 왼쪽 편이 오늘 물건입니다. 밑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저는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소포마을이 조용해요. 무전동 시내하고도 가깝고.
자 보시면 요 빨간 지붕 있죠. 빨간 지붕이 아니라 빨간 대문.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닥.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빨간 대문. 자, 요 주택입니다. 혹시 사람이 살고 있나 싶어서 바깥에서만 간단히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까 파란 지붕입니다. 파란 지붕. 네, 주택의 모양 앞마당 조금 있고요. 전형적인 시골집을 조금 수리해서 쓰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어디냐면 여기가 무전동 시내인데 여기 소포마을이에요. 요 평림 일주로거든요. 이렇게 삥 둘러서. 자, 시내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 한번 재볼까요? 1.6km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내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소포마을이 요렇게 조그마한 소규모의 어촌 마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제가 아까 요쪽으로 요렇게 진입을 했고요. 첫 번째로 들어갔던 건 요로 들어간 거예요. 주택은 이제 일로 보고 있고 요 소포마을 바닷가에서 요쪽으로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요리 올라오실 수도 있고 해서 마을 중간 위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소포마을 풍경을 다 봐봤습니다. 어촌 마을의 풍경이에요. 자 그리고 요 바닷가인데 바닷가 기준 요 진입로로 진입하시면 오늘 주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려왔던 길 대문 요거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바닷가 쪽에서 자 요거 주택 내부 모습 사진 찍은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뒤에서 담은 그림인데 흙이랑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구옥 오래된 시골집입니다. 그걸 좀 수리해가면서 써왔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 853만 8천원에서 200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분입니다. 6분의 1이 지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200만원에 낙찰을 받으면 이 주택을 사실상 6분의 1이니까 1200에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뭐 그래도 1200이면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요거는 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나서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전체를 가져올 수 있거나 배당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분을 받아놓고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지분 경매를 해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 해서 당장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 플랜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이 물건에 대한 플랜을 짜보실 분들 혹은 저희의 도움으로 이제 진행하실 분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1200이면 싸긴 하니까요. 그죠? 자 요거 도천동 911-4 요거는 좀 안쪽에 있어서 저희가 임장을 안 갔습니다. 그 다음 도산면 관덕리 608-1 요거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해서 일단 주택 앞까지 차도 진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좀 다녀오긴 했습니다. 요 물건은 이제 쓰레기 방치가 너무 많이 돼 있긴 한데 1, 2층 다가구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옥상에도 창고 형태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수리는 필요해요. 이것도 싼 만큼 수리는 필요하다. 근데 그나마 다른 물건 대비 얘는 진입로도 있고 좀 수리를 하면 그래도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내부가 보시면은 전면적인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진입로 여기 차 한 대 대일 수 있거든요. 예, 그 진입로고 자 2층 모습 좀 이따 사진하고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층 모습입니다. 그리고 2층 옥상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3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뭐 창고처럼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 뭐 외국인 노동자분들 좀 거처를 마련해 주실 사업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산면 관덕이라 일부러 들어와서 새로 살기는 조금 지리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요걸 통으로 쓰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내부 보시면 안에도 짐이 많아요. 외부 짐을 보니까 한 200, 300만 원 들겠던데 내부도 이렇게 짓기나 치울 게 많다면 한 7, 800만 원 이상 치우는데 비용이 들 수 있다. 이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뭐 쓰레기차 와서 치우면 좀 낫겠지만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을 할 때 7, 800 이상 좀 들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아예 뭐 그냥 손사래를 치게 되는 물건인데 계산기를 잘 두드리고 내가 수리 비용 감안해서 보실 분들은 한번 뭐 검토를 해보셔도 낫지 않나. 워낙 싸니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땅이 77평, 건물이 76평입니다. 수리 비용은 당연히 들고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도산면 관덕리입니다. 관덕리. 자, 요게 집이 있어서 네, 도로고요. 노산에서 도산 가는 그 중간쯤입니다. 시내하고는 가까워요. 차에서 차로 한 5에서 7분. 자, 이렇게 진입로, 요 진입로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물건입니다. 우리 땅이에요. 차 한 대 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면에 보시는 요게 이제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이게 1층입니다. 1층.
안에도 짐이 많습니다. 밖에도 이렇게 짐이 널브러져 있고요. 그러니까 치우는 비용 감안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은 수리하면 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워낙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쓰레기 치우고 안에 리모델링 수리하고 요런 비용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2층에 두 가구, 1층에 두 가구 요런 형태인 것 같은데 각각 내부에 찜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보셨죠? 근데 외벽이나 벽돌, 마감 요런 거는 생각보다는 뭐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가격 대비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저라면 실사용자라면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층 두 가구, 1층 두 가구 형태입니다. 70평이니까 방 두 개씩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 요거는 안쪽의 모습이고요. 자, 쓰레기는 치우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외벽이나 구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이제 철제 계단에서 뒤로 올라가는 것도 있네요. 자, 1층의 모습이고요. 쓰레기를 치운다면 이게 쓰레기가 이게 다른 사람이 막 쓰레기를 막 방치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그리고 앞집하고 이렇게 좀 같이 관리를 하면서 썼나 싶긴 한데 소유자가 다르니까 뒤에 것만 나왔을 텐데 어쨌거나 앞집을 이용해서 이제 계단으로 또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아까 사진 보셨죠? 내부는 뭐 전면적인 수리가 현황도 전경도 구조대에서 아마 본 것으로 가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들어가 보기엔 좀 그렇고요. 이게 뭐 아주 뭐 절망적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은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 듯해서 그냥 요 앞쪽의 모습만 좀 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계단 있죠? 오른쪽에 맨 끝에 제 3층 창고로 또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습니다. 예. 요게 3천만원 안 하면 물론 뭐 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수리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나 수완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실제 사용하실 분들은 검토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1억 6,800인데 2,800까지 많이 정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건 한번 더 떨어지면 가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전동 211-4번지 요거는 수리를 하다가 이제 중단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리에 좀 일가견이 있다. 내가 좀 이런 거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수리하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내부 사진이 있습니다. 자, 외부는 제가 영상하고 사진 보여드리면 되니까 요렇게 입구 쪽 수리를 좀 하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다 뜯어낸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수리할 거면 이게 오히려 나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모두 좀 뜯는 과정에서 중단된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큰 길이거든요. 큰 길에서 이제 들어오는 길입니다. 길 따라 쭉 갑니다. 요 길에서 지금 왼쪽으로 저기 2층 하얀 집 저겁니다. 자, 이 길이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좁습니다. 여기부터는 사실 지적상 맹지이긴 한데 현황 오랫동안 뭐 길로 썼어서 뭐 진출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차는 못 들어가요. 차는 주변에는 차 댈 때도 좀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정면에 보여지는 요 주택입니다. 이것도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대수선이 필요하죠. 아, 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여름이 되면 그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잘 이렇게 좀 예. 자, 외벽도 전체적으로 수선이 필요하다.
비교적 앞쪽에는 개방감이 그래도 예, 앞쪽에는 개방감이 있어요. 막 이렇게 주택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서 답답하고 막 그런 집이 많은데 얘는 좀 낫다. 네, 수리하는데 비용 많이 들겠죠, 그죠? 들어가 보기도 힘드네. 그래서 남을 안 맡기고 내가 직접 한번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진입도로 부분이 뭐 차 진입 안 되고 하니까 대팔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내가 수리해서 쓰실 분, 다음 뭐 에어비앤비나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뭐 해보실 분들 풀 베어버리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유령의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번 요렇게 생겼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분들 참고해 보셔도 좋겠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싶긴 합니다. 험한 집들을 많이 보니까 요것도 뭐 2천만 원대니까 자, 요런 거 요것도 좀 그래도 뭐 낫다 뭐 좀 수리해 보면 뭐 답이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2,700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건물만 나온 겁니다. 누가 물어보던데 건물 나온 거고 법정시상권이 성립 안 해서 오늘 건물만 받아서는 여러분들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진중하셔야 되고요. 자, 북신동 21-10 요것도 너무 골목 아니고 경사가 심해서 제가 촬영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나마 나온 물건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요 도남동 190-17번지 요거는 건물 상태 좋아요. 그리고 남포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요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물건지까지 어쨌든 차도 진입은 돼요. 주차는 안 되지만. 그리고 집도 수리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요게 이제 산양면으로 넘어가는 도남관광단지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좀 매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요는 이번에 차 샀다가 조금 남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면으로 가면 남포초등학교고요. 남포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요거 뭐 1톤 트럭까지는 충분히 진입 가능한 길입니다. 요 전봇대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진입하는 길이고 지금 보면 바로 왼쪽 편에 보이는 요 주택입니다. 요 주택. 주택은 수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주하시는 분도 어르신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 상태 좋죠. 단순히 이제 단독주택, 그러니까 현지인이 쓰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외지인들도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워낙 많으니까 세컨용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주택 중에서는 크게 손대음 없이 쓸 수 있는 물건이고 팔 수도 있겠다. 묶이지는 않겠다. 크게 남길지 적게 남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물건입니다.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리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물건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회차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보시면은 요게 물건의 모습이 되겠고요. 정면 모습입니다. 그리고 측면 모습. 건물 상태 괜찮죠? 측면 모습, 네, 뒤쪽 모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감정 9,800인데 6,800까지 떨어져 있고 9월 14일 기일 잡혀 있습니다. 다른 특이사항 없어요. 낙찰자에 인수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욕지면 동학리, 이것도 욕지면 한번 들어가면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물건도 한번 더 떨어지면 체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것저것 저감된 물건에 따라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